네, 메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이 초록 이깨 민숭이입니다. 전에 이깨 민숭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초록 이깨 민숭이라고 국명이 정정되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깨 민숭이는 몇 번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외국에서도 신기했는지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댓글이 달리고 이게 무슨 생물이냐고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영어로 자막을 좀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또 이 녀석들을 애타게 찾는 것도 있고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촬영도 조금 하고요. 자, 이제 수조에 넣어 볼까요? 이 수조에 초록이깨 민숭이를 넣은 이유가 촬영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조금 있습니다. 초록이깨 민숭이가 뭉쳐있는 게 꼭 액체 괴물 같네요. 굉장히 특이하죠? 저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건 녀석들 아가미 돌기가 떨어진 건데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잘 보시면 굉장히 너풀거리면서 헤엄을 치죠. 이게 이 녀석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천적이 나타나면 저렇게 역동적으로 헤엄을 쳐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자, 이제 내려앉았는데 예전에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김새도 굉장히 독특하고 행동이 범상치가 않죠. 자,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저 큰 게 입입니다. 온 몸이 신축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크기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략 한 15cm 정도 될 듯해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은 연체동물 중에서도 복종류, 달팽이들하고 먼 사촌이고요. 누디브렌치라고 하는 나세류입니다. 군소랑도 사촌쯤 되는 같은 집안 출신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 녀석들은 이 입에 구강주머니를 넓게 펼쳐서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들을 투망질해서 잡아먹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어항 벽면에 붙어 있는 건데요. 배 쪽에 보면 저렇게 작은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저건 달팽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 면적이 조금 좁죠? 이게 도망칠 때를 위해서 그런 듯해요. 저 구강주머니 속을 보면 작은 입이 보이시죠? 저기로 먹이를 모아서 먹습니다. 입 주변에는 수많은 돌기들이 산재해 있는데 저걸 활용해서 입 안으로 먹이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눈처럼 보이는 것이요, 촉각이라고 일종의 더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기서 물의 흐름이나 온도, 화학적인 정보를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눈은 따로 없지만 몸에 아주 작은 반점이 있는데 그걸 안점이라고 해요. 거기서 음영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쪽에 보면은 수많은 돌기들이 보이시죠? 저걸 아가미 돌기라고 해요. 당연히 호흡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 큰 돌기는 위험을 느끼면 떼내버려요.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떼어내도 아가미는 붙어있기 때문에 숨쉬거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잘린 돌기는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돌기 크기나 유무를 보면 개체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분되기도 해요. 자, 이제 무엇보다 투망질을 한번 볼까요? 이 구강주머니와 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듯이 먹이를 사냥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초록이끼 민숭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건강한 갑오징어 알과 부패한 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죽은 알에는 작은 벌레들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그걸 좀 잡아 먹으라고 제가 영입한 거기도 해요. 이 멜립이라고 하는 초록이깨 민숭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 바다에 살아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투망질을 하는지, 어떻게 입으로 먹이를 삼키는지 한번 쭉 보시죠.
어항 벽면에 이깨민숭이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녀석들도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들이 독특한 향이 있는데요. 약간 비릿한 굴향이 납니다. 그걸 촉각으로 인지를 해서 서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는데 아마도 산란을 위해서 좀 모이는 듯해요. 사실 이 녀석들은 전부 자웅동체거든요. 하지만 다른 갯민숭 달팽이들처럼 산란은 서로가 돕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요. 세 마리가 모였는데 일단 색이 진한 녀석이 산란을 할 듯하고 다른 두 녀석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망질을 하는 빈도를 보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자, 아무튼 배고플 녀석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줘보자고요. 아기 갑오징어 먹이려고 잡아온 곤쟁이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줘보겠습니다. 먹을 게 들어오니까 참지 못하고 투망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멀리 떨어지지는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돌기를 손가락처럼 이용해서 먹이를 잡아 넣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이번에는 놓쳤네요. 이 곤쟁이보다 조금 더 큰 새우나 개들도 잡아 먹을 수가 있기는 한데 조금 큰 먹이를 잘못 잡아 먹다가 저 입이 찢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작은 먹이만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고요. 한번 쭉 보시죠. 자, 먹이도 잘 먹으니까 더 왕창 한번 줘볼게요. 수면에 떠 있는 먹이도 잘 잡아 먹습니다. 자연에서도 불빛에 모여든 벌레들을 수면 쪽에 가서 잡아 먹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새 녀석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게임에 나오는 보스 같네요. 그 끝판왕까지는 아니고 한 약간 중간 보스 느낌? 영상을 쭉 보시면 먹이를 잡고 삼키는 장면도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이 녀석은 갑오징어 경리통까지 왔네요. 사실 이 초록이깨민숭이는 천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고기들도 싫어하고 큰 개도 그다지 선호하는 먹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이 녀석, 이 연두끈벌레. 이 연두끈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이 초록이깨민숭이거든요. 재밌는 건 이 이깨민숭이가 끈벌레가 몸에 살짝만 닿아도 아가미 깃 하나 떼주고 바로 헤엄쳐서 도망을 칩니다. 예전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새 녀석이 파리지옥처럼 먹이도 먹으면서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예쁜 색의 알을 낳아두었습니다. 어미 개체에 따라서 알의 색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주황색인 개체는 저런 색의 색을 띠고 약간 노란 개체는 노란색의 알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 나올 텐데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여서 케어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격리통에 넣어두고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보기는 너무 아까워서 일산과 부산 두 아쿠아리움에 이 초록 이깨민숭이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이깨민숭이들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조도 제작 운영한다고 하시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